847쪽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예, 그 조합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면 시행령 155조에 있죠. 관리처분계인과 철거를 좀 빠른 날에 비과세를 충족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은 몇 년 경과하고요? 1년 이상 경과에 취득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팔면 조합원 조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만약에 3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경과하면 나중에 완성돼서 완성되기 전까지 팔 것. 예, 반드시 이사 갈 것,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할 것. 이게 그것이 시행령 150조 2 사항에 있어요. 5항. 예, 4항은 대체주택이고 5항은 조합 입주구가 주택이 있을 때 양도한 주택 또는 양도한 조합을 어떻게 비과세하느냐라는 규정이니까요. 아무튼 여기서는 3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것도 없었어요. 자, 849쪽에 정상금을 납부할 경우에 조합 입주권 양도 차익은 그냥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뭐 책을 볼 것 말 것도 없어요. 정상을 납부했을 때의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빼기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C점의 양도시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정상은 마이너스 실제 소득 경비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직 납부기한에 도래하지 아니한 양도자에게 의무가 없는 것은 양도가에 뺀다. 그러나 2주는 절대 빼면 안 된다. 라는 걸 꼭 잊지 마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시공은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 그 외에는 뭐 큰 무리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요. 850조.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 A도 양도차익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C점의 양도시가 빼기 B점의 평가액 플러스 지급받은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득비 끝. 근데 만약에 A, B 구간에 청산금 상담은 양도차익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금 또는 계산공제 가로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지급받을 청산금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그 집이 고가주택이고 다시 곱하기 전체 양도실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0이요. 곱하기 계산하면 또 안 돼요. 그럼 뭐 들어와요? 조특법 77조에 간병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조합에 파는 거니까요. 아, 그런데요. B점의 평가액을 뭘로 할 거냐라고 문제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B점의 평가액을. 이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럼 어쩔래? 1번에서 있겠죠? B점의 매매사례가 그 다음에 감정평균가를 쓸 수 있다. 또 정 안 되고 뭘 써요? 기준시가를 써요. 근데 왜 무엇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죽어도 모르겠어요. 매매사례가 없어요. 네, 못 찾아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분양가 넣으세요. 내가 못 찾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못 찾으면 세무서 직원도 못 찾습니다. 네. 근데 찾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청에 있어요. 구청에 있어요. 평가에 나와요. 만약에 죽어도 못 찾는다면 일반 분양가를 넣어버렸어요. 같은 평행에. 그러면 A, B 구간의 양도 차이가 커지게 돼요. 그죠? 대신에 B시구 양도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게 돼요. 그죠? 근데 B시 구간에 장특공제는 없어요. 그러면 A별 장특공제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알았을 때의 평가액과 일반 분양가를 넣었을 때 평가액 세부장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일반 분양분을 넣은 게 더 세력이 많습니다. 왜? A, B의 양쪽이 더 커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추집 안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보시면 차이액이 나오고 평가액이 나오고 권리가액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쓸 거냐? 근데 세법이 뭐라고 썼냐면 평가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금액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권리가액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 이 B점에 권리가를 쓰게 되면 A점에 환산치드가 틀어지게 되죠. 네.
틀어지게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날이 2005년 4월 30날이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날이에요?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인 개별주택을 최초로 공시한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취득 시기가 만약에 2001년 4월 8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5년 4월 30일 최초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분수의 분모 곱하기입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내가 강의할 때요 5 곱하기 4, 4 곱하기 3 그랬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 곱하기가 뭐예요? 이게 곱하기의 사투리예요. 네, 억양이 약간 낮을 뿐인데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곱메타, 네, 제곱메타, 평방메타 알아먹더라고요. 제곱메타가 제곱이 0원이에요. 아니 한글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 교육생들 밤에 이렇게 점호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9까지 해요. 그 다음에 딱 수업이 돼요. 시운을 못해요. 시운을. 네. 시운 9까지 해요. 애수는 못해요. 이게 서수 기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최근 시험에 그게 나오다더만요. 사흘 만에 문이 끝났다. 사흘이라는 것은 며칠을 말하냐? 3일이냐, 4일이냐, 5일이냐? 그러니까 그 며칠이에요? 사흘 만에 끝났다. 3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제기했대요. 사흘이잖아요. 그러면 4일 아니냐? 이 제기했더라고요. 4일은 나흘이에요. 그죠? 나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알았는데 어디 시험에서 나왔다고 하더만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권리가액이 변동된다 한다면 권리가액을 평가액을 넣으면 된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을 넣어도 여기서 커지면 여기서 적어지니까요. 마찬가지니까요. 전체 양도점 똑같아요. 다만 틀린 것은 장특공점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기 850쪽에 라에 그 박스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플러스 지급받은 청산금.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납부한 청산금 빼주면서 지급받는 왜 더하냐? 돈을 받아가는 왜 더하냐?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걸 설명 않고 가로를 그냥 풀어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가산한 이유를 제가 써놨죠. 근데 뭐 이 수평선만 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양도차익 계산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줘서 평가액을 못 찾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852쪽에 이건 법에는 없어요. 예, 근데 집행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은 6억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8-2를 한 거죠. 그죠? 이걸 없애버리고 뭘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A, B 구간에 지급받은 청산금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이 쪼개져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고가주택 비과세가 충족했다면 다시 양도시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을 배우면 되겠죠. 그걸 곧바로 과세하면 안 돼요. 공익상 수요이니까 감면 대상이에요. 10%. 그래서 853쪽부터 간 내용은 다 청산금의 지급시를 언제 할 거냐, 양도시를 언제 할 거냐는 얘기고요. 854쪽에 기존 부동산의 취득당 시가를 모르면 어쩌래 환산취득가를 쓰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855쪽에는 양도세 맨 밑에 그 양도세 산정 업무 지침이에요. 한 업무 지침을 보시다면 여기 봅시다. 어디 가서 사례를 보죠. 사례 몇 번 보자면요. 867쪽에 넘기시면 사례 3번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 선배님들이 저걸 머리에 연두에 두고 있다면 그냥 귀신같이 계산해요. 네, 봅시다. 기존주택 취득이 90년 9월 1일이에요. 취득가 7천만 원이고요. 기타 필요금이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건 계산공지할 필요성은 없겠죠. 시가 나니까요. 기준시가 주택은 330평방의 토지 그래서 100만 원, 20만 5천 원. 이건 기준시가의 토지 개별 공시가를 말하겠죠.
관리처분 2009년 6월 15일 날때요. 평가액이 8천만 원이고 지급받은 청산금이 2천만 원이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지급받은 관리처 철거에 비과세권을 충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충족했대요. 그러면 조합 입주권인데 고가주택이면 과세하겠구나. 그럼 양도 시기가 언제예요? 양도 시기가 밑에 2012년 5월 1일 날 팔았네요. 그러면 그때는 6억 초과입니까? 9억 초과입니까? 9억 초과요? 다음에 조합이 양도 시기가 6억 초과구나. 조합은 실제 양도가는 7,100이고 기타 필요금이 100만 원이고 중앙시장 권리에 기타 필요금을 말한다. 자, 먼저 보죠. 양도가 7,100, 그죠? 그냥 취득가 7,000, 기타 필요금이 2,000.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양도 시가 평가액 얼마였을까? 평가액 8,000. 지급받은 청산금 2,000 빼고 양도 시가 7,100을 더하면은 그냥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나머지는 생략할까요? 뭐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870쪽 4번 해보죠.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의 취득가를 모른다. 그러면 취득가를 환산가 써야겠구나.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현재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알아야겠구나. 취득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알아야겠구나. 기타 필요금을 계산공제해야겠구나. 계산공제는 취입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염두에 두고 가자는 얘기죠. 자, 관리처분계 인가가 2009년 6월 15일, 그 다음에 평가액이 8천만원, 개별주택가격이 4천만원, 관리처분 인가현재 기준시가가 건물은 22만 7천원, 토지는 120만원. 그러면 이게 개별주택 가격이 관리처분이 4천을 알았으니까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은 얼마로 해야 돼요? 2009년 6월 15일이고 그럼 양도 4천만 곱하기 분수의 분모는 뭐예요? 22만 7천원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플러스 120만원 곱하기 부수토지의 면적. 그럼 분모값이 나오겠죠. 분자값은 뭐예요? 당초 취득이 현재 3천만 원이랬어요. 개별주택 3천만 원을 했어요. 3천만 원짜리를 2천원 4월 3일 날 것을 90년 9월 1일로 뒤집어야겠죠. 그죠? 그럼 뒤집은다면 개별주택 가격이 3천만 원 곱하기 분수의 분모 2005년 4월 30일 토지의 기준시가 110만 원 곱하기 토지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은 21만 7천원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이면 분수값의 분모가 나오죠. 자, 분자값은 취득 당시 20만 5천원 곱하기 건물 연면적 그 다음에 50보다 곱하기 100만원 그러면 토지 기준 나오죠. 그러면 2005년 4월 30일 날 3천만 원짜리가 90년 9월 1일 현재 뭐가 나와요? 개별주택 가격 역산대 나오겠죠. 그 역산된 가격을 머리에 염두에 두기로 하고 평가액 얼마죠? 8천만 원. 그죠? 곱하기 분수의 분모. 이날 현재의 개별주택 가격 분자. 아까 2005년 4월 30일 날 개별주택가 역산한 거. 그죠? 그걸 넣으면은 환산취득가가 나오겠죠. 기타 필요금이면은 아까 역산할 때의 분자값에 3% 공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양도차익 계산 끝났어요. 관리처분 인가후 양도차익이요. 조합원 양도 시가가 7,100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액이 8천만 원 빼기. 그 다음에 지급받은 청산금 2천만 원 더해요. 그 다음에 복비 얼마 들어갔대요? 복비 1,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후 양도차익 끝났죠. 그죠? 근데 이 집이 뭐예요? 1세대 비과세권 충족은 한 집이래요. 그러면 현행 기준으로 한다면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고가주택이 아니면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통째로 비과세도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는요, 877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다 이해를 하신다면 완성주택의 양도차익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것을 요걸 누르면 다 끄지던가? 아니야. 캔슬. 이건 뭔데? 자, 선분 A, B의 양도차익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이라 했어요. 인가전. B, C 구간을 관리처분 인가